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사회를 진행할 공원기획팀장 최재군입니다. 금일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론자 소수 인원으로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공청회 진행 과정은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고 대화창에 의견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에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초안을 게시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대화창과 이메일 접수 그리고 금일 공청회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오는 9월 4일자 수원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공원녹지 분야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공청회 좌장을 맡아주실 신구대 김인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신 단국대 김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기획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허의행 공원녹지 사업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시행정과 공원녹지 정책을 이끌고 계신 조무영 제2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계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코로나 예방과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무영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시 제2부시장 조무영입니다.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수원의 공원과 녹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에 따라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과 시민분들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대표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도심의 높은 온도를 낮춰주고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지가 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할 때부터 숲은 우리의 고향이었고 항상 우리의 다정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숲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앙은 우리가 숲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개발 논리에 사로잡혀서
숲을 남발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원시의 지난 10여 년간의 공원녹지 정책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여 향후 10년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수원은 관내에 광교산과 칠보산이라는 훌륭한 녹지가 있고 그 외에 팔달산, 여기산, 숙지산 등 여러 숲과 도시공원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우리의 앞 세대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공원과 숲을 잘 보존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좀 더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사유지로서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된 도시공원과 녹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해제되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등 공원이나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원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원 녹지의 보존과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1,60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부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기존의 공원 녹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0개소의 신규 공원을 결정하고 8개의 공원을 민간에서 기부 체납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1월 호수 주변과 영흥공원 내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수원의 미래는 공무원들만이 아닌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과 질책이 보다 나은 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와 시민들 외에 본 공청회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훌륭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녀와 손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10년 단위 행정계획으로 지난 2012년에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수원시의 장기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월 과행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유심과 경호가 공동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주식회사 엔탑 엔지니어링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월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일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8월 30일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2020년 9월 8일 수원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2020년 10월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여 금년 11월 공원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의 박창석 부장님이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 박창석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평가, 10년간 수원시 공원녹지 정책, 현황 여건 변화, 수원시 공원녹지 미래상,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입니다.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기간은 2020년 11월에서 2030년 12월이며 수원시 관내를 대상으로 목표 연도는 2030년이며 10년 단위 법정 행정계획입니다. 계획 내용은 공원 및 녹지의 단계별 연차별 정비 및 확충 계획, 특성화 계획, 도시녹화 계획, 기타 사항입니다. 계획의 이상은 도시 기본계획의 큰 틀 반영, 공원녹지 분야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입니다. 현황 조사 및 기본 구상을 거쳐 공원 녹지 미래상 및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승인을 거쳐 시민에게 공고 예정입니다. 2020 공원 녹지 기본계획 평가입니다. 2020년 계획 대비 도시공원은 73%, 시설 녹지는 85%가 실행되었으며 1인당 공원 면적은 계획 13.8평방미터 대비 현재 10.6평방미터 수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신규 공원 확충 계획 대비 85% 반영, 학교 숲은 83% 조성, 자전거 도로는 121% 초과 조성하였으며 그린 커튼 조성 사업은 벤치마킹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수원중앙공원은 수원시의 핵심 공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번 2030 계획에서 검토 중입니다. 10년간 수원시 공원녹지 정책입니다. 지난 10년간 성과로는 먼저 국제 사막화 방지 사업, 수원 8세길 조성 운영, 강교 호수공원 경관 대상, 전국 최초의 가수공원 조성, 민간 분야 조경 발전 기본계획 수립, 그린 커튼 사업 추진, 민간공원 추진, 수원 수목곡 착공, 공원 녹지 조성 6대 전략 등입니다. 수원시의 미래지향적 녹지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원시는 공원 녹지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다양한 정책 개발 제안 및 선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 그린 포럼,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의결, 시민 대토론회, 노후 도시공원 심포지엄 개최, 다양한 논의로 일몰제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발간, 민간 분양 조경관리 칙대 정책 과제 추진 등 다양한 공원 녹지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 조성, 속초 행복의 숲 조성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상호 윈윈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 공원 녹지 관련 팀이 14개 팀에서 현재 23개 팀으로 확대되어 공원 녹지 분야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공원 녹지 분야 최대 이슈인 일몰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개최한 도시공원 일몰제 토론회에서 수원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 지원, 국유지 무상양료, 지방채 발행 확대, 도시자연 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 면제 등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국공유지에 대하여 10년간 공원 실효를 유예하고 지방채 이자 지원을 70%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2016년에서 2020년에 시비 1,363억 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1,609억 원 발행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었던 10개 공원에 대하여 2개소는 공원 조성 완료,
6개소는 전체 또는 부분 실시기에 인가하여 5년간 실효 유예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실효 면적 중 99.2%는 녹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실효 구역의 88.9%가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하며 6.5%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실질적 실효는 서울숲 어린이공원과 지지대 공원의 사유지 일부로 전체 실효 면적의 0.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현황 여건 변화입니다. 수원시의 비오토 평가 결과 대규모 개발 등에 따른 녹지 감소로 4호 등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폭염일수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원 녹지 확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오른쪽 표와 같이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목표 연도인 2030년엔 약 13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 녹지 현황 분석입니다. 공원 녹지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새로운 공원 지표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현재까지 중요한 지표인 1인당 공원 면적은 세계보건기구의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으나 생활도시림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1인당 공원 면적 지표 기준이 삭제되고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공원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비법정 공원을 포함한 새로운 지표인 체감 녹지 면적 지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일몰제 적용에 따른 다양한 공원 녹지 정비 방안, 민간 조경의 공개념 확산, 교양, 체육, 여가 등 공원의 복합적 이용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의 가밀화가 진행되어 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역할을 공원에 요구하게 되면서 3차원적인 공원 녹지 구축을 위한 융복합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기술혁명 도래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원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공원의 역할을 넘어선 시민의 새롭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특화 공원이 조성되는 추세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탄력적 도시 회복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은 2009년 대비 2020년 7월 기준 약 126만 평방미터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가 있으나 그 사이 강교 호수공원 등 신규 공원 결정도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시설 녹지는 46개소 추가 결정되었으며 대부분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한 기부 체납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수원시의 공원녹지 주요 투자 사업입니다. 2030년 수원시의 도시경제 규모는 약 44조 1,400억 원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 공원녹지 주요 투자 사업비는 약 2,70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몰제 실효 방지 보상 추진 및 수원 수목원 조성입니다. 관련 계획 검토 및 정책 여건 변화입니다. 일몰제로 인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 녹지 실효가 지속될 예정이며 2030 도시기본계획상 1인당 공원 면적은 13.5평방미터,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3.8평방미터로 계획하였으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1인당 공원 면적 지표가 삭제되어 공원 녹지에 대한 지향점이 양적 확충에서 질적 개선 및 유지관리의 혁신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 의식 조사의 시사점은 근접한 자연형 공원의 선호, 환경 친화적 하천 공원의 조성, 공원의 생태성 및 미기후 조절 기능 제고, 공원 유형보다 접근성을 중요시함입니다. 신규 공원 조성 시 시민 의식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문가 조사의 시사점은 녹지축 강화를 위한 신규 공원 결정 필요, 비전 및 전략, 세부 사업 간 연계 강화, 공원 녹지 간 연결성, 생태성을 고려한 조성, 관리 운영 주체 다각화, 미래
목표에 부합하는 양적, 질적 지표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등 현황을 고려하여 녹지 쪽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복합적 공원 녹지 서비스를 고려하고 관리 운영의 주체의 다각화와 연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비법정 공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장단점, 이기와 기회 요인 분석입니다. 수원시의 강점은 공원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민관,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숲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실현 가능한 다양한 녹지 정책들인 기회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약점은 지속적 개발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표류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 무엇보다 공원녹지 조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기 요인은 앞으로도 미조성 공원에 대한 일몰제는 계속 도래할 것이며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한 시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 협력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녹지축 중심 보존 및 재정비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과 현실적인 정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수원시의 공원 녹지 미래상입니다. 미래상의 슬로건은 사랑과 자연이 함께 그린시티 수원입니다.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자연이 스며드는 공원 녹지는 비법정 공원 확보를 통해 체감 녹지 면적 확대 방안 제시, 생활권 소모권 조성 이슈를 포함합니다. 둘째, 시대와 함께하는 공원 녹지는 새로운 기술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공원 확충 시 공원 조성 방안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녹지는 시민 및 단체의 참여 방안 확대,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민간 협조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만의 색을 담은 공원 녹지는 공원시의 수원시만의 정체성을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문화유적, 수원시만의 특색, 수원시민의 욕구를 공원 녹지에 반영하는 전략입니다. 공원 면적 지표 설정입니다. 2020년 7월 기준 공원 면적은 약 1,306만 평방미터로 1인당 공원 면적은 10.6 평방미터입니다. 일몰제에 대응 공원 정비, 도시개발 사업 등 신규 공원 결정으로 2030년도 목표년도 공원계획 면적은 약 1,457만 평방미터이며 1인당 공원 면적은 11.0 평방미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감 녹지 면적상 비법정 공원을 포함한 1인당 공원 면적은 14.3 평방미터입니다. 이를 보면 2030년 수원시의 체감 녹지 면적은 충분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녹지 면적 지표 설정입니다. 2020년 7월 기준 녹지 면적은 약 165만 평방미터이나 2030년에는 약 2만 5천 평방미터 증가한 167만 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원시의 10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원녹지 정책의 영속선상에서 그린커튼 조성, 무궁화 특화 도시 조성, 수목원 조성,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영흥공원 조성, 팔다산 천년의 소나무숲 조성, 항구 지전 수변공원 조성, 도시숲 학교숲 조성 등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수원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 대비 공원은 11%, 녹지는 1.5% 추가 결정코자 합니다. 현재는 수목원이 없지만 2030년까지 신규 수목원 2개소를 조성합니다. 현재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결정된 곳이 없지만 장안동 육전동, 이목동 일원의 신규 도시자연 공원구역 약 25만 평방미터를 결정코자 합니다. 가로수는 약 17,000주를 추가시켜야 하고 자전거 도로는 138km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4개의 전략에 맞춰 구체적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이 스며드는 공원녹지의 전략에 녹지 연계 및 서비스권 제외구역 확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분홍색 범위가 현재 결정된 공원 서비스권이며 흰색 범위가 공원 서비스 제외구역입니다.
신규 공원의 조성을 통한 연두세구 서비스권 확보를 통해 서비스권 제외구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로 흰색 구역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없거나 개발 제한 지역 등으로 공원 조성이 불필요한 구역에 해당됩니다. 신규 공원은 서비스권 제외구역 해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조성 등으로 총 18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계획한 신규 공원 18개소의 세부적인 위치와 구역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내 신규 공원 결정 시 녹지축을 고려한 공원 결정을 통해 녹지축의 용속성을 확보하고자 계획 중이며 당수 이 지구의 경우 세부적인 공원 면적이 경계는 확단되지 않았으나 사업 면적의 35.5%가 공원으로 결정되도록 제한 중입니다. 당수 지구의 개발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 제한을 통해 황구지천공원 북측 1단계 구간의 공원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2, 3단계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입니다. 지지대 공원의 일부 실효구역 중 개발 제한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을 통해 녹지를 보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40호 생태공원의 경우 북측 공원 지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녹지 계획 및 관리입니다. 시설 녹지는 일몰제 대응 녹지 정비로 인하여 3개소 감소, 도시개발 사업 2개소 증가, 일반 녹지는 120개소 확충 계획 중이며 가로수는 60km에 걸쳐 약 17,000주를 식재, 자전거 도로는 138km 조성, 경가도로는 3개의 노선 38km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단절된 녹지보건 등 선형 녹지축을 조성하여 부행 네트워크 구축 및 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녹지 정비 및 양질의 녹지 확충을 통해 유기적인 녹지축을 형성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녹지축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칠보산, 강교산, 청명산 등 산림 녹지축을 중심으로 녹지축을 구축하고 공원 거점과 시설을 연결하는 환상망 구축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 경계부 및 내부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공원 녹지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곽 산림 녹지와 공원 녹지축 연결로 바람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활권 수목원 조성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수목원이 없지만 2022년까지 수원 수목원을 2023년까지 영흥 수목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한 공원녹지 전략 중 4차 기술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공원 조성 전략입니다. LOT 센서로 대기오염 물질 측정 및 관리, 증강현실 및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공원에 계획하겠으며 또한 수직숲 조성, 주차장 지하와 연결한 상부 공원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수원시는 특히 LID 기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대기오염 물질 정화 수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추진입니다. 칠보치마 보건 서식지를 이용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 결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황구지천에 수달이 포착되어 보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공원 조성 시 자연 환경을 고려하려 보호구역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원녹지 조성 6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원 조성에 앞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 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산림청과 연계하여 도시숲 척길 조성 사업, 미세먼지 차단 산업단지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 전략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비법정 공원녹지 확정을 통해 녹지축을 강화하고 녹시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방안입니다. 시민단체, 수원시,
시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계획합니다. 오른쪽 표의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원시 공원녹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민간협조 강화 방안입니다. 수원시는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민간이 좀 더 효과적으로 공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추진을 통해 도심 개발 시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기반 시설의 정비와 사회 경제 문화적 정비를 포괄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만의 색을 담은 공원녹지 전략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팔달산의 자생 소나무林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팔달산 천년의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20개소의 보호소 중 8개소의 공원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랜드마크이자 명품 공원인 광교호수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프라이브루크 전망대 명소화 등 다양한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특색과 연계한 공원녹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노후화 및 이용률이 저조한 공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 시설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대상지에 적합한 공원 테마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가까운 공원, 자연형 공원을 선호하는 기조를 반영하고 다양한 여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주요 감신사 중 하나인 무궁화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무궁화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공원녹지입니다. 최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도입입니다. 수원시에는 현재 4개 공원의 애견 놀이터가 운영 중이며 차후 3개소의 추가적인 시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개발 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기 밀집된 공원 등의 조성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론인 단계별 투자 계획입니다. 공원 녹지 도시 녹화에 2030년까지 3단계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에는 9개 미조성 공원 조성과 36개 중점 녹화 지구를 위하여 2,304억 원, 2단계에는 4개 미조성 공원 조성, 38개 도시 녹화 조성을 위한 2,175억 원, 마지막 3단계에는 10개 미조성 공원 조성과 10개 신규 공원 조성, 2개 시설 녹지 조성과 38개 도시 녹화 조성을 위한 2,559억 원을 계획하여 총 7,038억 원의 투자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창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청회 일부를 마치고 자리 정리와 토론 준비를 위해 약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곧이어서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발표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지적 및 자유 토론과 그동안 접수된 시민 의견 소개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토론회를 주관하실 김인호 교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엄중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수원시의 공원녹지의 10년 계획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나눴으면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네요.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수원시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중요한 분들 모셔서 이 앞으로 우리 미래 10년을 이 공원녹지가 어떻게 꿈꾸고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귀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게 된 신구대학교 김인호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네 분의 우리 전문가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각자 아마 다양한 분야이시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또는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들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우선 지정 토론으로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 좀 댓글에도 주요 채팅 내용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를 제가 직접 따로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고 바로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부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 복지안전위원회 시의원 조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실시하게 된 거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공원의 역할인 그 기존보다 훨씬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그 효율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린 뉴딜 시대에 도시공원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해주고 또 열린 공간에서 그 쾌적한 휴식을 주고 또 여가 생활에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면 앞으로 이제 또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까지 전환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변환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생활 권역에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또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이제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또 이제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여건을 완화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또한 그런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공원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도시숲의 효용 같은 경우는 여름 한낮 평균 기온 3 내지 5도를 또 절감을 시켜주고 또 미세먼지를 40%까지나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코로나19 시대에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정신적 또 건강 증진과 또 신체적 건강 증진 이런 면에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도시 문제의 어떤 처방 키트로서의 공원의 역할이 다양화되는 거에 우리 수원시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들이
그 공원 그 녹지 기본 계획 10년에 따라서 또 국민의 우리 수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원 그린 뉴딜 시대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의 기본 정책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네. 하셨나요? 네, 우리 조미혁 부위원장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공원 확대,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을 활용한 공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도시 문제 처방 키트로서의 도시숲 확대가 절실하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질문이나 뭐 토론 내용의 어떤 그 제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들에 대한 동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그린 뉴딜 시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고민도 한번 2030 공동체 기본 계획에서 담아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부분 나중에 우리 용역사나 또는 소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뭐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동영상으로 찍으면 사람들이 편한 회의보다도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우리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단국대학교 김현입니다. 제가 가장 딱딱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먼저 조금 미래상부터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원은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물 부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하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래상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그린시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이걸 하기 위해서 전략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될까라는 부분에 확연히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뒷부분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수원시의 공원과 녹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는 공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다면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표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도 지표란 이야기를 했고 양적 지표, 질적 지표를 얘기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 대해서 11제곱미터 저희가 법적으로는 6제곱미터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11제곱미터면 나쁜 편은 아닙니다. 특히 수원이 위에 광교산이라는 이런 지역을 빼고 나면 놀랄 정도로 불투수 면적,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으시길 때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흡수시킬 수 있는 이런 면적이 가장 가밀하다고 하는 부천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할 정도로 도시화가 진전된 곳이 수원이에요. 물론 이제 광교상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원 녹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제곱미터가 맞습니다. 맞는데 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그 밑에 비법정 공원 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비법정 공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저희가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지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공원 녹지율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공원 녹지율로 지정을 해주시는데 다만 여기에 공원 녹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분명하게 도시공원과 시설 녹지만 가져가게 되어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은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법정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함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공공지를 포함을 시키셨고, 그죠? 저류지도 포함을 되어 있고 하천까지를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부분들이
공원 녹지율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서 비법정 공원 면적보다는 공원 녹지율로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한 한 가지는 이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률로 가져갈지 아니면 접근성을 뭐 100%로 가져가서 접근성률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들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률에 대해서는 공원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원과 같은 기능, 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접근성률도 잡아낸다면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풍요롭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아마 이게 짧게 시간 안에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발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생활권별로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영통구라든가 이제 그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 특히 서수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생활권 공원을 이 배분을 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비용이 부족하다면 이거는 하천을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아니지만 하천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이거를 풍요롭게 만들겠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에다는 학교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접근성이 되어진다면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잘 풀어나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표하고 같이 봐주시고 생활권별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발표 내용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권별로 어떻게 배분을 시키고 공원은 어떻게 비공원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수인선 상부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은 아니지만 공개공지지만 모든 분들이 공공공지지만 많은 분들은 공원으로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는 이 예산계획 안에 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냐면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계획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제외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녹화 중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 안에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가로수 계획이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보호수라든가 부분들이 다 되어 있고 애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이건 리모델링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일 텐데 이게 디테일이 안 맞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예산계획하고 앞부분의 내용이 안 맞다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12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등등등등이 있어서 과연 주체별로 이게 사업이 어디서 예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네트워크를 잘 하고 그죠? 그리고 물이 잘 흐르고 투수 면적을 많이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린 뉴딜이라든가 그리고 LID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수원시가 레인시티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래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주시면 뒷부분에 연결하고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큰 공원과 작은 공원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수목원과 영흥공원 이런 큰 것들도 되고 나머지들 된다든가.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스며들고 시대 변화와 함께 수원의 색을 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녹지라고 하는 부분에 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의 순환이라든가 좀 수원시가 지금 워낙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선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미래상이 조금 되면 뒷부분에 연결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2030을 준비하는 그 용역사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미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맏형이기도 하고 또 환경도시, 생태도시를 추구하면서
선도적으로 많은 성과들 또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모델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께서 좀 더 차별화 전략 또 적극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권별 아무래도 수원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140만 정도로 예측되는 2030의 수원시의 생활권별 공원녹지의 어떤 그런 수급의 균형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따가도 아마 우리 시민들의 주요 채팅 내용 중에도 서수원 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부족 또 랜드마크적인 공원의 도입 필요성 등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같은 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계획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또 빠진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좀 더 추가적인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민간 지정에서 수원의 시민들과 함께 공원 녹지를 가꾸고 또 관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재단법인 수원 그린 트러스트의 이득현 이사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그린 트러스트 이득현입니다. 먼저 이 좋은 자리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 오면서도 또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토대로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상 설정에 대한 부분에 좀 저희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여태까지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도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비전적인 측면에서 2016년 헤비타트 3차 회의를 통해서 이제 포용도시 이번 염시장님도 참가를 하셨죠. 에콰도르 키토에서 했을 때. 근데 포용도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플러스 포용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 포용도시의 기본 기저 목표가 양극화하고 불평등 해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겠지만 그런 커다란 세 개의 키워드 흐름의 키워드를 실제적으로 이 공원 녹지에 적용을 하면 상당히 그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상 설정의 비전의 제목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의 그런 어떤 기저를 시공간적으로 정당성을 주어지게 되면 행정부나 정책이 펼쳐갈 때 굉장히 명분이 확실하거든요. 정책을 펼 때도 굉장히 정당성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전을 좀 검토해 봐 주십사 하고 특히 조금 더 내용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녹지 공간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열린 녹지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녹지를 확보해 감에 있어서 수원시도 현재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그 비용을 쏟아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뭐 한두 푼 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공간을 열어가는 조금 더 거기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같이 시민들의 교육도 좀 같이 하고 그런 쪽의 방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라기는 환경과 더불어 공원 녹지 정책 채택 순위가 조금 더 우선권을 가지도록 그런 제도적인 조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원 녹지 분야, 도시 녹지 분야의 행정적 지위가 확보되고 조금 더 정책 우선순위로 채택되게 되어져 갈 수 있는가. 그 부분도
비전적인 면에서 좀 제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맨 나중에 그 이행 점검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지표 설정, 이 부분도 제시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비전적인 목표, 비전적인 제시는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받는지, 어떤 걸 보고 이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목표를 세울 때, 제시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의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이렇게 했을 때 이 목표가 몇 % 완성됐다고 본다라고 그런 지표가 좀 더 자세히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뒤따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녹지나 공원은 다른 건물이 다 쓴 다음에 저쪽 짜투리에 가서 세워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현장에서는 느낌을 받아서 아예 도시계획과 녹지계획이 연동해서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들이 보름 전에 제가 도시정책실 그 기실장님이 뭐 언론사와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내년에 벌써 수원시 2040 수원시 도시계획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타이밍상 빨랐든 늦었든 간에 그 녹지 공원 쪽에서도 같이 그런 쪽에 계획이 입안될 때부터 같이 좀 계획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관련 부서끼리 협력이 잘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칸막이가. 그래서 어떤 인사고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관련 부서끼리 협력이 됐을 때 고과에 좀 더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지금도 어떤 재단이나 뭐에서 사업 공모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단체가 연합해서 공모를 하면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합을 잘 해서 어떤 활동을 이루어내거나 목적을 이루어내면 몇 %라도 많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더불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대부분 보면 민원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저희는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곤란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상점에 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해요. 뭘 잘하셨기 때문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를 잘못했을 때 이거를 지적해서 수정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행정이 직접 다가서기가 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것도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칙 적용이 어려워요.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줄을 몇 메타까지 했을 때 또는 뭐 몇 킬로그램 강아지가 입마개를 안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예 원칙적으로 뭐 5kg 강아지 입마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원칙 적용이 꼭 필요한 원칙이 필요한 부분은 공원에 보면은 무슨 나무가 몇 개 있는지 배수로가 몇 개 있는지 우수에 대한 관리는 시설물이 몇 개인지 파고라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 시설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만 10년 이상 했을 뿐 하나도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원칙 정역이라든지 발전적인 계획상을 가지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부터 철저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의견을 받은 건데 공원에 와이파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공원을 잘 찾으려면
와이파이가 무료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오지 않겠냐. 너무 잘 소통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 공원의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으로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또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 후에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세금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이 마당이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 선진 사례로 보면 그 공원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각 녹지나 공원에서 수익을 직접 발생시켜서 그 수익이 다시 공원에 제출되는 최소한 그런 시도를 해가야 되는 계획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바로 수원시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도 많은 분들한테 제가 들은 생각인데 광교호수공원이 명품도시공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광교호수공원, 원천공원하고 신대저수지는 수원 분들이 유원지처럼 스트레스를 풀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아파트의 앞마당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를 다시 그 유원지로 조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 명품공원으로 살리고 서수원권의 그 현재 여기는 다시 천년숲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안드리는 천년숲 공원의 어떤 수원만에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대형 공원 그 대표 모델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마침 또 그 1월 공원에 수원 수목원도 생기고 농업 테마 박물관도 들어 있고 서호 저수지가 또 문화관광으로 되어 있고 농대 상상 캠퍼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광교 호수공원이 약 60만 평 정도 되는데 평수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쪽 서수원권의 그쪽 부지 여기산까지 해서 엮으면 4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생태축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서수원권의 대표적인 공원이 수원의 고향처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소명도 있는데 광교산에서 칠보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생태축이 하나가 큰 데가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지지대고개. 지지대고개는 물론 시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지지대 공원에서 칠보산 방향으로다가 8차선인가요? 도저히 동물들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방향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검토해서 그 유일하게 끊어져 있는 동서 생태축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용역하시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들도 없지 않아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 또는 공원녹지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위계 또는 뭐 하이라키 부분에 대한 거, 중요성 부분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셔서 반영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극화 불평등과 관련된 이런 포용적 측면에서 지속화된 발전 도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부분은 서울시도 공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화두를 좀 요즘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즉 형평성, 이쿼티라고 해서 얼마나 공원 녹지의 서비스 또 접근이 양극화 또는 균형적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행점검 지표 설정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놔도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의 체크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행정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여타 관련된 계획들과의 연동과 또 연계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 비용 어떻게
재원 확보할지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도 제안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서수원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민들의 주요 채팅 내용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 앞에서 얘기를 다 많이 했기 때문에 하실 얘기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정연구원 김은영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은영입니다. 중간 보고 이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신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용역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추진 목표가 자연이 스며드는 공원 녹지라는 목표의 세부 전략이 녹지축 연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녹지축이 사실 2020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그냥 선에 불과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실제로 녹지축이 연계됐는지 녹지축 선상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스마트 공원이라든지 미래 공원 녹지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먼 미래라기보다는 실제 지금 환경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업 중간에 사실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1인당 공원 면적이 지표가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해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6 제곱미터 1인당 공원 면적 10.6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구 대비로 치면 굉장히 많은 면적입니다.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10.6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그 조성률 같은 거 보면 사실은 그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워낙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그 목표치를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뭐 그 전에 있었던 13.5라든지 이런 법적 기준, 그러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말했던 13.5에는 못 미치지만 공원의 질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까 그 여기서도 말씀하셨는데 체감 녹지 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 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법정 공원 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하천구역 그리고 민간 녹지 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의 녹지 조경 면적을 지금 포함시켜 놓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공원 녹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원 녹지의 지표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사실 공원 녹지 사업소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계획에 수립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하천의 산책로를 이용하시면서 이 부분을 약간 공원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주변의 녹지, 그러니까 식생 관리는 사실 공원녹지 사업소에 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각 구청의 뭐 건설과라든지 하천관리과 뭐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공동주택 조경 면적을 여기에 체감 녹지 지표에 포함시킨다고 하셨을 때는 충분히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대한 유지 관리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그런 그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은 지표에 넣는 것이 맞나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민간 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 바 있으시기 때문에 향후에 체감 녹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민간 녹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리고 앞으로 공원 녹지는 조성보다는 유지 관리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계신데 수원시의 재정 여건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실제로 이 투자 계획
것처럼 이제 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은영 박사님 아주 필요한 또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들의 보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질적인 녹지축 연결, 늘 화두로는 나오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녹지는 전면의 녹지가 아니라 선의 녹지거든요. 그 환상형, 그러니까 녹도라고 하는 그린웨이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확산이 많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다란 녹지를 따라서 많이들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뭐 서울의 경우는 양재천. 근데 양재천의 주변 녹도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친구가 있어서 거기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촘촘하게 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체감 녹지 지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이라고 하는 1인당 공원 면적보다는 얼마나 체감하고 또 그 속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공간을 넘어서서 아파트, 공공녹지도 그리고 하천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과 또 유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게 좀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뭐 추가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용역사나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걸 뭐 설명하기보다는 반영할 것들과 또 반영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의 얘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남은 시간은 우리 주요 채팅한 내용분들 제가 좀 쭉 보고 있는데 서수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미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일단은 조성의 시대는 아니다. 유지관리 시대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라고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다핵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5분 동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뭐 그런 다핵 도시를 선언했는데, 그런 것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원시의 균형 발전, 아까 우리 이득현 이사장님 얘기했던 포용 도시,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도시가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그러기 위한 형평성 문제, 이거를 조금은 생활권역별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구 구성에 대해서 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142만 명이라고 하는 규모의 도시로 발전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더 많은 비율에 있을까. 그러니까 즉 지금 같은 인구 구성비는 아니랄 거예요. 10년 후면 아마도 수원시도 굉장히 늙어 있는 도시가 될 텐데, 그때의 공원녹지는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어떤 형태일 것인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원이라고 하는 가든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어르신들의 이 정원에 대한 또는 정원 가꾸기에 대한 가드닝에 대한 그 욕망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서울시와 지금 경기도가 영국의 그린 플라그 어워드라고 하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글로벌한 공원 녹지 운영의 스탠다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적용에는 뭐 시민 참여도 있고 또는 뭐 기존의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8가지 큰 항목이 있고 126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지 관리에 글로벌한 스탠다드 공원 녹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원시가 으뜸 명품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광교 호수공원이나 또는 수원에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그런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은 좀 발칙하지만 수원시의 불투수충, 제가 아까 부천시랑 맞먹는다는 김현 교수님 말씀 듣고 수원시가 무엇보다도 온도도 낮추고 또 미세먼지 줄이고 또 그린웨이라고 하는 녹도 만들려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라도 녹지의 확보율을, 즉 녹도를 좀 만드는 일에 좀 앞장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길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좀 무리한 요구일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토론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요. 우리 용역사와 또 집행부에서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신 이제 주요 의견으로는 미래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의 도시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포용 도시 그리고 녹지 공간 민주화 이런 키워드를 약간 좀 덧붙여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플래그 어워드, 그러니까 이제 수원시에서도 이제 우수 공원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체감 녹지 지표에서 이제 비법정 공원에 그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아닌 그런 면적들을 포함시킬 경우에 그쪽에 대한 그 유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방안도 추가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들도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분들과 좀 더 논의 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허 소장님도 짧게 뭐 얘기해 주시면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허희입니다. 이 전문가님들의 그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 의견과 충고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 근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다가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님들이 이제 그 우리 부족한 예산이라던가 1인당 공원 면적, 이 공원의 수익성, 녹지 측 연결, 서수원 공원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공청회에서 또 새로운 거를 많이 배워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많은 걸 더 반영하고 좋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우리 우리 부위원장님이 한 1분 정도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허영 소장님께서 그간에 수원시의 그 공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그 수원 지역의 그 공원 불균형을 위해서 건성구에 6개 공원이 이제 지정이 10년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도 또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또 오늘 온라인에도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성구 쪽에 발표한 그런 공원들이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또 이렇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예산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지의 보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 공원의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용역사나 우리 소장님께서 그 수익 모델, 공원의 수익 모델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북도 같은 경우는 천년숲 조성을 해가지고요.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배출권도 우리 수원시에서도 작게나마 그런 부분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에 이제 원예나 카페가 혼합된 식물 카페 같은 경우를 그 시민들이 많이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목원이나 또 이제 뭐 작은 공원이라도 또 식물 카페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공원 이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는 또 그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재개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수원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 옥상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약간 작은 정원이라든가 쌈지공원 방식으로 아파트 옥상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원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들 참 감사하고 한데 이제 수원시가 표방하는 그 아까 용역사도 표방하셨지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 그린시티 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그 소통과 화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77명이 지금 이제 함께 지금 시청 중이세요. 많은 분들의 의견은 토론하시는 분들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너무 좋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서수원 지역에 좀 공원녹지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랜드마크적인 의미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광교 호수공원, 동탄 호수공원 등이 있는데 서수원에도 대표적인 호수공원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해보라. 뭐 2차 양주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뭐 영어로 돼 있는 분도 있고 한파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수원 명품 공원 기대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을 꼭 용역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조금 시간 오버된 토론 일단은 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좌장을 맡아주신 김인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진행한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동영상은 8월 30일 12시까지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동영상 시청 기간 안에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30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